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연구자 박이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개발자 오영욱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반려종을 위한 게임 개발기라는 토크 제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술관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 개를 위한 미술관에서 개를 위한 게임을 만들어보는 무모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건데 짤막한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영상의 출연자도 저희와 같은 도전을 했던 것 같은데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반려동물 멍멍이한테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에 두 가지 버튼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손을 이렇게 치는 버튼, 하나는 뭐였죠? 앉는 버튼, 앞으로 가는 버튼.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오, 눌렀죠. 너무 기뻐하죠.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강아지는 좀 앞을 보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쩌라고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반려인이 먹이를 계속 주면서 여기에 손을 올려봐라 하면서 우연히 손을 이제 갖다 대니까 반려인은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과거에 했던,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게임을 만들어 보는 일이 왜 이 전시에서 필요했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를 위해 게임을 만들어 보는 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게임을 개발해 오셨나요?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는 사람을 위한 게임을 만들어 왔었고, 이제 대충 2006년쯤에 뭐 제일 유명한 게임 중에 참여한 거라면 이제 던전 앤 파이터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는 뭐 그만큼 성공한 게임은 별로 없고요. 주로 이제 뭐 스마트폰 게임, 뭐 잠깐 이제 플래시 게임 쪽도 했었고, 스마트폰 게임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쪽으로 계속 작업하다가 뭐 다시 이제 PC 게임, 뭐 요즘 유행하는 얼리얼 엔진이나 아니면 유니티 엔진을 사용한 좀 뭐 AAA급은 아니더라도 좀 좋은 그래픽의 PC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다시 만들려다가 요즘은 이제 다시 이제 모바일 게임 쪽으로 돌아와서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죠. 네. 굉장히 플랫폼을 종횡무진하시는 그런 개발 경험을 가지고 먹고 살다 계시네요. 보니까 모바일 게임도 만드셨다가 PC 게임도 하시고 좀 그 게임의 플랫폼이지만 장르도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소셜 게임 요즘은 이제 다들 팜 게임, 뭐 타이쿤 아니면 뭐 마을 게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게 폰 처음에 이제 아이폰 같은 거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많이들 할 때 뭐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것들은 사실 게이머들이 하는 게임이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라던가 아니면은 게임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게임들인데, 팜 게임 같은 걸 잠깐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 무렵에는 게임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다음에 동영상 나온 다음에 게임 광고 같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야 이거 네가 만든 게임이냐 하고 게임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가 게임을 좀 열심히 하다가 밸런스 때문에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그만둔다던가 하는 경험들이 되게 저한테는 운 좋은 경험들이거든요. 사실 게임 개발자들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게임들을 주변인들이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가보면 이제 자식들이 하는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매치 게임들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이니까. 뭐 애니팡이나 캔디 네. 크러쉬 사가 같은 게임들이요. 정확히 말하자면 애니팡보다는 캔디 크러쉬 사과를 더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좀 지금 아이들은 아직 크고 있는 중이니까 아이들을 위한 게임부는 뭐 전용 게임을 만들기보다는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이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자식들이 하면서 아빠 이거 왜 이러냐 밸런스가 그냥 게임을 내가 만들어도 낫겠다 뭐 이렇게 피드백을 들을 수 있으면 되게 행복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만약에 제가 개를 지금 키우진 않으니까 네. 개를 키웠다면은
되게 키우는 개를 위한 게임까지 만들면은 정말 뭐 해봤으니까 다 해보는 거고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밸런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가 게임을 만들고 그걸 누군가에게 시켜봤을 때 밸런스가 안 맞다라는 거는 굉장히 플레이어, 그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좋은 기획을 가지고 딱 만들었지만 그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게임을 느끼는 것에 혹은 이 게임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쉬울 수 있고 너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밸런스라는 부분은 되게 플레이어, 그 게임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도 하죠. 하물며 개들 이번에 저희가 겪었던 것들 중에 개들도 다 좀 다른 것 같아서 이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게 참 쉽지 않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저희 프로젝트 이번에 개를 위한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기획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밸런스 같은 문제도 이 게임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대상에게 그 대상의 상황을 많이 고려하고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탐구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를 위한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는 개에 대한 사유를 조금 더 진중하게 해보자는 얘기기도 하고 또 반면에 우리는 이제 인간 게임을 만들던 사람이니까 인간의 게임에 빗대어서 뭔가 개의 게임을 만들었을 때 차이점이나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개를 위해서 인간이 게임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개와 인간의 관계가 어땠는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게임을 통해서 개와 인간과의 관계를 탐구하자는 목적의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놀이와 게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많은 학자들이 놀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하이징어 같은 경우에는 놀이의 특성 6가지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로제 카유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4가지 그리고 추가로 2가지 속성 더 해가지고 6가지 개념을 더 붙이면서 뭐 놀이는 무엇이다, 놀이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인간이 놀이를 통해서 어떠한 사회적인 활동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을 좀 역사를 통해서 그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 그 인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놀이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게임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의 공통점을 통해서 좀 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의 뭐 정의라고 했을 때는 뭐 학자들은 갈등이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규칙을 통해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그 행위들을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 입장에서 크게 게임에는 3개의 층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페이스, 규칙, 결과 이렇게 3가지의 층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흐름 아래에서 게임을 만들어갈 예정이에요. 선생님, 인터페이스란 어떤 말을 뜻하나요? 일단은 이제 뭐 컴퓨터에서 일단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는 한데 사람 인터페이스를 이제 직역하면 이제 얼굴과 얼굴 사이인 거고 극단적으로 이제 케이블들끼리 연결되는 구멍의 물리적인 크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사용자와 기계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면을 이제 주로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요. 뭐 주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은 뭐 입력 인터페이스 하면은 컴퓨터에서 마우스 키보드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화면에서 출력되는 것들은 뭐 모니터 그래서 이제 사람과 컴퓨터, 휴먼 컴퓨터, 뭐 터치 스크린 같은 것들도 다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 기계와 다른 개체에서의 사이에 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인터페이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걔가 게임을 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게임이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놀이와 게임에서 공통적이었던 거는 룰 그리고 규칙, 그 규칙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다 정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에 어떤 규칙을 부여할 것인가도 또 다른 층위에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
그렇다면 이 게임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냐, 뭐 보상은 어떤 것이냐. 인간한테 보상은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죠. 근데 개에게 보상은 전혀 상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그냥 단순히 즐거움이라는 그런 순간적인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게임을 만드는 입장에서 세 가지 층위를 고려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여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규칙,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뭐 다양한 실험들을 했었고, 그에 따른 이야기들을 뒤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개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개 놀이에 대해서 이제 하신 분 중에서는 반려동물 심리학자 스탠리 코렌이 쓴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개 놀이는 크게 두 가지다 라고 하면서 술래잡기와 돌격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술래잡기는 뭔가 물고 힘차게 달려나가서 상대가 뒤쫓아오도록 하게 만든 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반려견이랑 같이 생활하시는 분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 뭔가 인형을 갑자기 가져와서 툭 놓고 뭔가를 이걸 하길 원하면서 인형을 탁 들면 갑자기 휙 돌아가가지고 막 뛰어가는 막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술래잡기의 일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놀이 상대 근처에 물건을 떨어뜨려 놓고 그것을 노리고 뭔가 달려오거나 기다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몸을 딱 움직이게 되면은 그 순간 갑자기 그것을 물고 막 상대가 빨리 쫓아오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술래잡기 놀이라고 관찰을 했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 인형을 개가 물었을 때 반려인도 그것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터그놀이라고 하죠. 이것을 잡아당기고 막 그런 놀이가 되는 거죠. 술래잡기를 하다가 잡아당기게 되면 이게 터그놀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몸싸움도 일어나는데 이거는 진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놀이의 일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인 돌격은 이제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목표로 향해서 막 달려가요. 가다가 그 상대에 딱 도달하기 직전에 갑자기 획 돌려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뭔가 이런 것도 뭔가 술래잡기와 되게 흡사한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격이란 것을 하다가 술래잡기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되게 활동적인 놀이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개 놀이라고 스탠리 코엔은 관찰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되게 사냥에서 나오는 동작들을 연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쵸. 추적과 물어뜯고 버티고 몸싸움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은 막 인형이 되고 공이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들이 되게 본능적으로, 혹은 그죠, 본능적이란 말을 써도 될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하는 놀이들이다라고 코엔은 관찰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뭐 굳이 얘기했자면 인간이 관찰한 내용이겠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뭐 개들이 하는 놀이들도 조사를 하고, 인간이 앞서서 인간이 하는 놀이, 인간이 하는 게임,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면서, 그렇다면 개를 위한 게임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반려종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이유는 이 프로젝트 기획에 많은 도움을 준 도나 해러웨이라는 학자가 반려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개를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해러웨이는 이제 생물학자이자 뭔가 이론가인데, 그분은 이제 반려종이라는 단어를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반려종, 뭔가 companion species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단 동물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균들도 있을 것이고, 기계들도 있을 것이고, 무생물인 거죠. 이런 것들,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과 그 반려종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기도 하고, 혹은 서로 해치기도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 이런 것들을 반려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반려종을 위한 게임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뭔가 이렇게 인간은 인간은 이족 보행이고 개는 사족 보행이고, 이렇게 둘이 다르지만
반려종이다. 반려종을 위한 게임을 만드는데 뭔가 우리가 개를 이렇게 놓고 혼자서 게임을 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는 반려종인데 개와 인간은. 그래서 뭔가 같이 게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는 인간이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반려인도 반려동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데 혼자서 그냥 각각 따로 게임을 하는 게 맞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면은 뭔가 같이 통하는 지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봉착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는 기존에 개의 장난감들이 어떤 게 있었나 그래서 하면서 약간 인터페이스를 살펴봤다고 할까요? 저희가 봤던 게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거는 이제 개 인형, 공, 그리고 이거는 물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술래잡기를 위한 장난감들이었죠. 근데 이제 생각 이상으로 이미 전기 전자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 사실 옛날에는 거의 뭐 장난감들 많이 파니까 인형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전기나 좀 건전지가 들어가는 강아지용 장난감들이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고양이용 뭐 알아서 혼자서 도망가는 쥐라던가 그런 것들.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찾아보면 좀 놀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찾아보면서 놀랐죠. 막 되게 가격도 꽤 비쌌던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뭐 삑삑 정도로 물면 삑 소리 나는 것들이 안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갖고 뭐 곡소리를 낸다던가. 다음에는 이제 노즈워크라고 하죠. 뭔가 먹이를 숨겨놓고 이것을 찾아가는 일 자체를 이제 놀이로서 선사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떤 구멍에 간식을 숨겨놓고 멍멍이가 스스로 발이나 뭔가를 이용해서 코를 이용해서 그 간식을 찾는 그런 놀이였고 이것은 이제 오뚜기인데 오뚜기를 막 흔들다가 어떤 방향에 기울이면은 이제 먹이가 딱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강아지들이 뭔가 후각이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막 움직이면서 먹이를 찾는 놀이, 두뇌 발달에 좋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자동화된 기계들도 많이 있었죠. 막 혼자 스스로 막 휠이 달려가지고 막 혼자 움직이는 그런 기계 같은 것도 있었죠. 로봇이 있는데 로봇에 막 먹이가 가끔씩 튀어나온다던가 그래서 막 강아지들이 거기에 재밌어서 쫓아다니고 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이제 그런 제품들의 후기는 우리 집 강아지가 3일 만에 질려서 놀지 않아요 해서 이제 중고 시장에 내놓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호기롭게 기계의 성질을 도입했다가 생각보다 멍멍이들이 반응이 없고 재미가 없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는 이런 기존의 개 장난감들을 착안해서 이런 것도 있었죠. 맞아. 이런 패드에 움직이는 물체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런 거는 요즘에 고양이들이 많이 하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막 레이저를 찾듯이 이런 움직이는 그 이미지를 막 쫓는 거고 강아지들도 종종 하는 것 같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들은 워낙 이제 팔 힘이 강해서 패드가 많이 망가진다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전 조사를 해봤었죠, 선생님. 게임들을 조사해보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강아지와 게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미 시도를 하셨던 분들이 적지 않았죠? 찾아보니까 또. 네. 그러다가 최근에 버튼을 좀 많이 사용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버튼을 되게 여러 개를 깔아놓고 산책하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눌러, 배고프면 이 버튼을 눌러를 훈련시킨 거죠. 네, 훈련시킨 것들에 대한 동영상 같은 것들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막 논문 비슷한 페이퍼들도 나와 있고요. 네, 학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애니멀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맞아요. 애니멀 휴먼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고 저희는 그래서 버튼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뭔가 강아지들한테 요즘에는 훈련을 버튼으로도 많이 시키고 버튼을 누르는 훈련을 통해서
뭔가 스스로 누르게끔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용이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직관적으로도 무언가를 이렇게 누르는 행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잠깐 앞으로 조금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네. 예를 들어 그냥 걔가 게임을 한다라고 네. 했을 때 어떤 모습을 상상을 했을까? 이제 걔가 저는 이제 게임을 한다? 저는 이제 혼자서 컴퓨터든 아니면 패드든 걔가 가만히 앉아갖고 이렇게 뭐 손이든 아니면 코로든 이제 계속 뭔가 컴퓨터로 계속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상상을 처음에 했었어요. 네. 이선님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은 이런 광경이 떠오른다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약간 걔가 워낙 후각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터치 같은 게 요즘에는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멍멍이들은 무언가가 관심이 있는 일이 있을 때 코를 이렇게 가져다잖아요. 근데 코가 촉촉하고 전기가 통하니까 뭔가 코로 뭔가를 하는 게임? 막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터치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좀 큰 걸 구해서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뭐 개발가 정말 그걸 일단 누를 수 있을 것인가가 참 되게 애매해서 뭘 보여줄 것인가를 되게 저희가 결정을 못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주인의 얼굴을 보여주면은 코로 누를까 같은 생각은 했었는데 또 막상 그거를 그럼 그 주인 영상은 개마다 주인이 다 다르니까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지 같은 고민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애니멀 컴퓨터 인터페이스들 얘기를 네네. 하면서 그러면 이제 뭐 터치 인터페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버튼도 쓰는 사람들이 있고 뭐 아니면 저 같으면 이제 커다란 캐틸 같은 것들을 이제 개는 뛰어다니는 게 좋아하니까 네. 고양이들은 캐틸 쓰니까 멍멍이도 캐틸을 쓰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이제 기성 제품 같은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커다란 캐틸에다가 휠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앞에 화면 같은 것들을 띄워주고 달리면 앞으로 가면은 뭐 그걸 이제 앞으로 가는 것들을 보여주면은 멍멍이가 러닝머신 타듯이 그런 걸 타지 않을까 같은 아이디어들이 몇 개가 있었었죠. 근데 뭐 이제 제작을 저희가 해야 하니까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빠르고 쉬운 테스트 환경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뭐 실제 버튼 쓰는 개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네. 해서 이제 저희가 버튼을 스팀 처음에 이제 가장 컴퓨터에 붙여서 게임 패드 대신 버튼을 이용해서 걔가 이제 버튼을 눌러갖고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설을 세워보고 그쵸. 가설이었죠. 네, 가설이었죠. 제작을 시작을 했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버튼을 구해보고 그럼 버튼으로 무언가를 좀 누를 수 있게 해보자 해서 1차로 뭔가를 좀 만들어 봤어요. 영상을 보실까요? 네네,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이 버튼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사실 이제 버튼들이 요즘은 다 인터넷에서 파니까 네. 이 버튼은 원래 이제 오락실용 게임기에서 많이들 쓰는 버튼인 것 같은데 이제 뭐 두들기는 버튼들.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건 이제 중국에서 직구로 사면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거 어쨌든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빨리 받을 수 있으면 뭐 한국에서 이미 수입을 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입을 해서 파는 것들이 이제 뭐 포탈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버튼으로 검색하면 아케이드용 10cm 버튼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되게 이제 버튼 크기도 되게 다양해요. 뭐 2cm부터 2cm, 4cm, 6cm, 8cm, 10cm 이런 식으로 네. 크기가 다양한데 저희는 이제 개가 써야 할 테니까 제일 큰 걸로 해서 대충 개당 6,000원 조금 넘게 해서 이제 뭐 색깔별로 한 5가지 정도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이제 종류별로 5가지를 다 사서 저희가 이제 버튼을 색깔을 이제 개가 사람의 색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은 되게 이미 알려져 있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강이랑 녹색은 빼고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만 써서 이제 버튼을 만든 거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버튼이 누르고 있으면 여기 불이 들어오는데 그 불이 들어오는 거까지 이제 컴퓨터랑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는 그거예요. 네. 그래서 딱 버튼만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것도 저희가 뭐 납땜으로 이걸 직접 다 제가 제작을 한 건 아니고 버튼도 기성품을 사용을 한 거고 보드도 이제 불 들어오는 게 이제 1번, 2번, 3번이 불 들어오는데
보드도 이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게임패드로 인식을 하거든요. 얘도 게임패드를 각자 자기가 이제 do it yourself로 DIY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보드를 파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뒤집어서 보면 볼 수 있는데 네네. 네, 여기 이제 여기 작게 이 작은 보드에 버튼과 조이스틱 같은 거를 연결을 하면은 게임 자기만의 이제 조이스틱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제로 딜레이 보드라는 것들을 사서 얘도 얼마 안 해요. 한 10,000원 정도 쓰고 이제 뭐 가장 보통 이런 것들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프레임인데 이제 쇠나 아니면은 철로 그리고 이거 보통 자체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쓰려고 만드는 거고 그런 자기 전용 조이스틱 같은 것들은 좀 무거워야 이제 안정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무거운 걸 선호하다 보니까 뭐 나무나 철로 짜면은 이제 그것만 10만 원, 15만 원 들어가는데 네. 거기 그렇게 저희가 이걸 얼마나 많이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비용을 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다이소에서 1,000원, 2,000원, 3,000원 작은 것보다 1,000원, 2,000원, 3,000원일 거예요. 바구니를 사서 2,000원, 3,000원이요. 네, 바구니를 사갖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쓴 거죠. 근데 생각 이상으로 바구니에 붙인 게 이것만 쓰기에는 괜찮은 퀄리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적정 기술. 이렇게 보면 뭔가 이 버튼을 위해 만들어진 네. 뭔가 주물을 짜가지고 만든 플라스틱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네. 구멍 뚫기도 좀 편한 편이었고. 네. 네. 굉장히 요즘에는 워낙 이런 DIY가 많아져서 이런 버튼을 구하는 거 종류도 굉장히 많았고요. 색깔도 다양했고 크기도 다양했고 이거 뭔가 누르는 그 질감이라고 네. 할까요? 압력 이런 것도 다 다르지 않나요? 약간 스프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는 쓰지 못했는데 이 안에는 또 이제 LED 같은 것도 들어 있어갖고 빛도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내부에 보면은 보드를 연결하셔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하면 바로 이 입력 게임패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저거는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유니티 엔진으로 사용을 하긴 했는데 유니티 엔진 같은 데서는 바로 게임패드 입력 같은 거를 바로바로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받아갖고 게임을 짰죠. 유니티 엔진이 게임을 만드는 엔진인데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이것을 입력 장치로 인식을 해서 게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걸 그냥 컴퓨터로 인식하려면 되게 여러 가지 그 라이브러리나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네. 게임 엔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놔서 그래서 이걸 만들자라고 결정한 시점부터 만드는 데까지는 되게 짧은 시간이 걸렸죠. 네. 그렇죠. 네. 부품을 사서 구하고 배송되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 네. 이것도 지금 저희가 거의 요거만 만드는데도 1시간. 근데 저는 사실 이거 1시간 생각보다 정도? 더 많이 걸리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구멍도 처음에만 들이었지 나중에 그냥 송곳으로 뚫은 다음에 지퍼로 잘라내는 게 더 빨랐어갖고 나중에 이거 2개를 만드는데도 1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뒤에 거 이게 2호기고 3호기 큰 게 1호기고 중간 게 2호기고 세 번째 게 3호기인데 네. 이 크기를 다르게 했던 이유는 어떤 거는 이제 다 걔랑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죠. 네, 첫 번째 실험을 이제 저희 복둥이를 만난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개선한 게 이제 다음 버전들이니까 복둥이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네. 그 어떤 게임을 만드셨는지도 좀 아,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될 네. 것 같은데요. 그 가설은 걔가 이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소리는 컴퓨터에서 일단 나게 만들었었고요. 가설을 하고 그런 소리가 저희가 갖고 있는 소리들이 이제 보통 걔들이 걔들이 싫어하는 거는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했었죠. 저희가. 네. 저희는 동물학대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항상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불쾌할 수 있는 음성, 전자음 같은 것보다는 좀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뭐 고양이 소리 최종적으로는 고양이랑 개구리랑 소가 내는 울음소리를 집어넣었고 색깔별로 버튼을 누르면은 동물이 소리가 나는 장치를 이제 유니티로 만들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전 버전으로 좀 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좀 영상으로 사람이 버튼을 누르는 걸 보여주면은 걔가 따라 누르지 않을까라는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찬 그런 가설을 세워갖고 희망찬 가설. 희망찬 가설을 보여서 영상을 보여주고 버튼을 누르면은 점수가 올라가고 주인이 이제 걔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시키면은 점수가 올라가면은 주인은 점수가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그러면은 걔가 긍정적인. 영상을 보고 네, 버튼을 누른 것들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 협조해준 강아지와 만난 다음 첫 번째
난이도가 높아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바로 폐기를 해서 켜지도 않고 그냥 소리가 나는 버전만 갖고 진행을 했었죠. 네. 한번 첫 번째 저희가 했었던 복둥이라는 친구를 볼까요? 복둥이는 이제 한 4살 정도 된 친구고요. 그 유기견 센터에서 만나게 된 친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둥이를 저희가 사실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근처 그 지인의 집 근처에 반려동물이 입장이 가능한 카페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거기에서 복둥이와 이 1호기를 만나게 했었고요. 처음에 이제 네. 결과물이 이거였고 이게 복둥이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뭘 하는 건가요? 그 처음에 이제 도그 TV라고 저희가 요즘 많이 광고들 하잖아요. 개나 아니면 고양이가 볼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일단은 복둥이가 스크린에 집중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어갖고 우선은 이제 그 유튜브에도 사실 이제 도그 TV 같은 걸 검색을 하면은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그 자연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일단 틀어주면서 복둥이가 집중 하나 보려고 했었고, 그 다음은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그 동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그 저희가 이제 완전 게임 클라이언트죠, 일종의 강아지를 위한 게임 클라이언트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보면은 일단 높이가 높아갖고 강아지들이 이제 이제 손으로 뭘 하기가 되게 힘들었고요. 첫 번째는 표정도 이제 별로 관심이 없죠. 어쩌라고 약간 이런 어쩌라고. 느낌이 좀 들죠. 이제 먹이를 놓아주면은 이제 먹이를 먹으면서 툭 건든다던가 정도의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아니면 가끔 뭐 턱으로 눌러본다던가 같은 것들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불로 덮어주니까 이렇게 턱으로 먹이를 누른다던가. 올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네. 턱으로 누르긴 했어요. 우연적으로. 네, 우연적으로. 근데 저희가 원하는 반응은 아니었죠. 저희가 생각했던 반응도 아니고, 생각 이상으로 걔는 버튼에도 관심이 없고 스크린에도 관심이 없었죠. 소리에도 관심이 없었고.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높긴 높다. 네네. 그 복동이 키보다 많이 높아서 손을 올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이게 저는 느꼈던 게 복동이가 성격 자체가 되게 뭘까요? 차분해요. 차분해서 손을 막 쓴다거나 물거나 또 네, 네. 여기 그 이불 사이에 지금 먹이 숨겨놓은 네. 건데 또 이런 건 잘 하거든요. 네, 이런 건 잘 하죠. 네. 근데 손을 막 쓰는 거는 한 번도 못 봤고요. 되게 손도 아직 안 네, 하는 맞아. 그런 손 상황이었죠. 이런 네. 훈련 같은 것도 해보려고 했지만 안 하더라. 복동이 성격이 약간 하고 싶지 않은 성격인가 보다 해서 버튼은 이제 턱으로 눌렀던 것이 그래도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좋았던 점이 복둥이가 뭐 좋아해요 같은 이제 질문 답변을 많이 했었고, 그때 이제 복둥이가 나뭇가지 갖고 터깅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맞아요. 같은 얘기를 들었어갖고, 다음 실험에 참여해줄 걔랑 이제 그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그러면 잽싸게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 실험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갖고 바로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만든 게 이 2호기랑 3호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냥 소형견을 위해서 그냥 높이만 낮추는 데 집중을 했고, 두 번째는 좀 낮추는데 대신 스틱도 달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좀 추가하다 보니까 그래도 세 번째 것보다 약간 높은 사이즈로 어쨌든 크기를 줄이고 터깅할 수 있는 조이스틱을 다른 형태로 이제 다음 버전을 만들었었죠.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새 버튼 밑에 네. 스피커도 하나 스피커도 원래는 이걸 선으로 연결할까 하다가 요즘은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작은 거 많으니까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를 안에다가 케이블 타이를 묶어갖고 컴퓨터랑 연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가 그냥 그 게임 이 컨트롤러에서 나게,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보다는 좀 더 컨트롤러의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뭐지 하고 관심을 조금 보이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저기 있는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보다는 네. 버튼 밑에 나는 소리가 그렇죠. 훨씬 더 좀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 판단도 맞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미한테 네. 가져가죠. 이렇게 나뭇가지와 네. 스피커를 내장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사실 그 오락실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그 조이스틱 이제 보통 이제 위에 놓고 이제 동그란 버튼이 달려 있는데 그걸 떼버리고 나무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갖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무에 구멍 뚫는 거,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다 끼워갖고 걔가 움직이면은 이제 뭐 위아래 같은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게임이 진행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네. 그런 상상을 했던 거죠. 이거는 네, 이렇게 하면은 걔가 입력을 하지 않을까 같은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구미라는 친구는 1살이 안 됐어요. 되게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예상보다는 되게 활달했고요. 약간 집에서는 뭔가 주인과 애착 관계가 좀 심해서 집에서 만나기는 어려웠고 구미도 역시 그 반려동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미한테 이것을 보여줬죠. 처음에는 이제 버튼이랑 좀 친해질 수 있도록 일단 구미는 저희를 봤을 때 저희에게 되게 적대적이었어요. 처음에. 네. 짖었죠 많이. 네. 그래서 좀 친해지는 시간이 있어야겠다 생각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튼보다는 바로 나무에는 적어도 흥미를 약간 가지더라고요. 네. 네. 이제 이게 컨트롤러로서의 그 감각보다는 이제 여기 나뭇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물고 도망갈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긴 했었는데 뭐 버튼은 또 전혀 관심이 없고 냄새를 맡죠. 새로운 물건이니까. 경계가 워낙 심해서 이렇게 좀 그 주인분 근처에 계속 이렇게 맴돌면서 근처에 저희가 나뭇가지 하나 떨어뜨려 놨는데 다른 나뭇가지도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이게 너무 크지 않을까 싶어갖고 다른 나뭇가지도 집 근처에서 주운 나뭇가지인데 준비를 했었는데 컨트롤러보다는 나뭇가지를 너무 좋아했죠. 그걸 물고 뜯고 있어서 다 박살내고 다 박살내서 저희가 뺏었어요. 먹을 것 같아요. 네, 먹을 것 같아가지고 몸에 좋은 나무는 아닐 것 같아서 계속 이제 구미한테 뭔가 스트레스 주지 않고 그냥 친해지라고 했는데 나뭇가지에는 계속 관심을 보이고 이제 컴퓨터랑 연결을 시켜갖고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누르면은 그 똑같은 버전인데 이제 애초에 스크린을 안 보니까 스크린은 보여줄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소리만 나게 했었는데 갸우뚱거리죠. 갸우뚱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무슨 소리가 나는 건지 근데 가끔 이제 소리가 나는 쪽에 궁금해서 이제 냄새 정도 맡아보는 근데 이렇게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식 올려놓고 먹긴 했는데 구미가 되게 좀 불안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주인한테 의존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여기서 계속 뭔가 구미한테 시키는 거는 너무 구미한테 미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걔를 학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뭔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집에 들어가셔라. 대신에 이걸 집에 하나 드릴 테니 집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한번 친해지도록 해보셔라. 그리고 그거를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어요. 구미와 또 아는 관계인 보미가 또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구미와 보미가 함께 이 또 버튼을 만져봤어요. 가장 작아서 들고 다니기 좋은 사모개를 들고 왔죠. 네. 구미의 집에서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먼저 여기 위에 손을 올리도록 구미는 그 위에 손 훈련이 되게 잘 되어 있어갖고 네. 네. 이렇게 하고 먹이를 주고 아까 처음 본 영상이 조금 비슷하죠. 처음에 봤던 마인크래프트를 가르치는 거랑 맞아요. 하도 유도를 하셨고 이거 보면 훈련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훈련해서 하는 게 게임인가?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맞아요. 네. 이 친구가 이제 봄이죠. 봄이도 손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이제 반려인분한테 손을 올려놓는 거죠. 이 버튼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손을 외친다는 거는 나의 주인 손 위에 올려놓는 거라는 게 학습이 돼가지고 버튼을 만지는 것에 굉장히 좀 어색했어요. 근데 거기에 촉감도 없고 하니까 플라스틱 감각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네, 생각도 들고 지금은 이분도 얘기하셨는데 이 버튼 자체가 미끈미끈하고 좀 플라스틱 단단한 소재라서 별로 누르기 안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결국 인간용으로 만들어진 인간용이죠. 버튼인 거죠. 네.
하지만 뭔가 누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하에 했지만 걔한테는 너무나 이질적인 그런 거였던 거죠. 손도 잘 훈련이 되는 개도 있고 안 되는 개도 있는데 하물며 버튼은 더 어렵지 않을까 같은 생각도 들고 막 될 것 같다 싶은데 마지막에 이제 손하니까. 손하니까 이제 개들끼리 내가 손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막 진짜 마지막 누르려는 순간은 뭐지 그 구미가 달겨들었나요? 네. 구미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이제 좀 편안한 환경에서 구미와 보미를 만났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지만 대형견이면은 좀 낫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루돌프가 음, 이제 마지막에 저는 없이 이선님이 가서 네네. 같이 참가를 했었는데 이 친구들은 약간 좀 작은 친구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뭔가 리트리버, 루돌프가 리트리버였는데 리트리버는 똑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그러면 저 친구는 버튼을 누르겠어. 뭐 만나자마자 버튼 누르지 않을까. 막 이런 되게 또 희망찬 가설을 막 세우면서 그러면 이게 이런 개체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루돌프를 만나봐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루돌프는 리트리버고 굉장히 대형견이죠. 굉장히 대형견이고 9살이에요. 성인이죠. 많이 성인이죠. 그 리트리버인 특성상 뭔가 실내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또 집 근처에 올림픽 공원이 있으셔가지고 그럼 올림픽 공원으로 나오셔라 라고 해서 만나기로 했죠. 근데 웬걸 그 당일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비를 피해가지고 그 올림픽 공원 평화의 문 밑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밑에는 이제 비가 가려져가지고 거기에서 루돌프와 이 사모기의 또 만남을 주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루돌프가 산책을 워낙 좋아해서 약간 좀 안정을 시켰어요. 산책을 못 하니까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게임은 앉아서 하는 건데 걔들은 다 기본적으로 산책을 좋아하니 그쵸. 고 버튼을 처음 만났는데 되게 버튼을 싫어했다라고 네. 하셨었죠. 계속 짖고 나 이런 거 하기 싫다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 버튼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데요. 이게 이제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들은 뭔가 고개를 돌리는 행위가 무시한다는 것의 이상으로 너무 불편하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속 고개를 돌려요. 쳐다보질 않죠, 애초에. 되게 주인과 뭔가 의사소통이 좀 되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는데 뭐 목을 돌리는 것만으로 이제 주인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친구인 것 같아서 얘는 지금 딱 보면 싫다라고 나는 이 버튼이 싫어를 되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연결해서 소리가 나도록 했는데 관심이 좀 가지지만 소리가 빨리 끊기고 그래서 너무 짧고 정형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2번 정도에는 이게 뭐지라는 어떤 자격증 이런 게 있었다가 얘는 관심이 없더라도 의도적으로 좀 보이콧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나는 이게 싫어요 하고 지금 놀고 싶은데 계속 멈춰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싫은 거예요. 그 얘는 견주분이 이제 얘가 놀고 싶은데 이상한 거 시킨다고 짜증내는 것 같다고 네, 짜증내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간식을 주면서 손을 해보기로 했죠. 손도 잘하고 똑똑한데
하지만 버튼을 누르는 건 매우 싫어하는. 되게 격렬하게 싫어했던 네.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싫어한가? 내가 뭘 잘못 만들었나 같은 생각이 드는. 산책 가자고. 워낙 그냥 산책을 기대하고 나온 건데 얘는 좀 자기 주관도 확실하고 주인한테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잘 어필을 하고 그런 느낌이었어갖고 똑똑한데 게임은 싫어하는구나. 뭐 게임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게임 싫어하는 개도 있을 수 있지. 결론적으로 네 마리의 개 중에 가장 싫어하고 가장 네, 무서워했어요. 가장 싫고 가장 무서워했는데 대신 가장 그 존재감을 느꼈던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다른 개들은 그냥 손하면 그냥 저게 얘가 있든 없든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얘는 적극적으로 나는 이것이 싫다. 난 이것을 관심이 없고 이것을 싫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라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 인터랙션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뭐 복도이랑 구미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이건 뭐지? 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같이 뭐 한번 얹어보고 그냥 옆에 뭐가 장식품 같은 게 있으니까 그냥 만져보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얘는 나는 이게 싫어라고 되게 뭐 하는지 혹시 아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싫어했어갖고 네. 이렇게 총 4마리, 3마리에서 4마리 정도의 개에게 저희가 만든 게임을 선보였죠. 근데 결과는? 그렇죠. 뭐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사실 애초에 어려울 거다,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실패할 거다라는 가정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해본다는 것,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는 3마리, 4마리 모두 게임을 게임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랑 그 인터페이스라는 게 아직은 쉽지 않다. 훈련 받지 않은 개가 훈련을 하면은 버튼을 누르고 가르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되게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잘하면 가르칠 수는 있을 것 같은 모습들도 좀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실 사람이 버튼 보면 와서 그냥 누르니까 그때 네. 이거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네, 따님 그렇죠. 몇 저는 살이죠? 이제 지금 5살이랑 7살짜리 네.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저 어차피 1호기는 이제 안 쓸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던져줘 봤거든요. 이제 이게 있으니 한번 눌러봐라 하고 던졌더니 바로 즉시 반응해서 막 두들기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막 소리도 나고 하니까. 그냥 소리도 나니까. 예. 왜 고양이랑 소랑 개구리 소리만 나느냐? 나는 다른 소리도 듣고 싶다. 집어넣어라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한가하면 만들어주기로 하고. 예. 그래서 사람은 되게 5살만 돼도 즉시 이건 누르는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미 학습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걔는 안 되는구나. 사람한테 전혀 문제가 없는 컨트롤러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한 결과물이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누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걔도 누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손 있으니까 걔도 이렇게 손도 없고 하니까 그냥 누르겠지 했는데 당장 걔도 앉은 상태에서야지만 그 손을 하기가 좋다. 서 있을 때는 손을 쓰기 힘들다라는 것도 되게 나중에서 알았고 네. 네.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저 정말 이걸 하면서 걔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렇죠. 네. 게임을 만들면서 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행동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던 것들이 걔라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됐고 막 이게 안 먹히고 하나도 안 되는 걸 보고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되게 게임을 만들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3개나 만들었었으니까. 나뭇가지도 붙이고 스피커도 붙여보고 그리고 저것도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했잖아요. 메이키. 그렇죠. 메이키라고 해서 이제 뭐 동영상 요즘 이제 학습에서 많이들 쓰는 그런 보드인데 이제 이게 어떤 것들은 이제 뭐든지 컨트롤러로 바꿔준다라는 이제 컨셉의 기계라 갖고 이제 이거를 뭐 바나나에 물려 갖고 바나나에 손을 대면은 접지를 사람한테 갖다 대고 나머지 하나를 바나나에 갖다 댄 다음에 사람이 바나나를 잡으면은 뭐 엔터 입력이 들어오게 컴퓨터로 하는 방식이고
뭐 컨셉 자체는 이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제로 딜레이 보드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그 접지되는 부분에 개가 서 있어야 하고 이 접지에 위에 개가 서 있고 뭐 인형이나 아니면 그 전기가 통하는 전기가 아주 약간만 통해도 상관이 없는데 물기만 조금 묻어 있어도 아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형 같은 거를 입에 물면은 이제 그 무는 순간 접지와 인형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가면서 뭐 클릭이나 엔터 같은 것도 이제 컴퓨터에 입력되는 그런 방식의 기계였는데요. 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제로 딜레이 보드는 윈도우즈에서 게임 패드로 인식이 되는데 이 메이키는 키보드 마우스로 인식이 돼서 마우스 클릭과 상하 좌우 스페이스만 딱 그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해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끝에 전선을 막 바나나 예를 들면 바나나 바나나에 뭐 연결해두고 하나가 이제 행동을 하는 접지에 사람한테 다 있으면은 연결이 되면 그 바나나를 눌렀을 때 뭔가 막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고. 캐릭터가 움직일 네. 수도 있고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키도 이걸 이제 고양이나 아니면 강아지 같은 데서 사용을 한 예를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바닥에 깔아놓고 뭐 문고리를 잡으면은 바닥에 깔린 접지 테이프와 그 문고리에 이제 닿는 순간 컴퓨터가 입력을 받아갖고 사람한테 뭔가 알려주는 종류의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 것들은 이제 많이들 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동물의 생태를 이용한 컨트롤러를 인식기를 만들었다에 가깝고 컨트롤러를 만들었던 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것도 하나의 좋은 그런 인터페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네, 버튼이랑 일단 네, 멍멍이가 그 커다란 장판, 접지가 되어 있는 장판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입으로든 손으로든 장치에 손을 대야 하는데 그 환경을 통제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갖고 그냥 버튼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결국 버튼이 크게 다르지 않겠더라고 해서 그냥 시도를 하려다가 말았죠. 이제 구미랑 같이 뭔가 좀 해보려다가 안 되겠다. 밖에서는 도저히 하기 힘들다. 이걸로는 뭘 더 해보지는 않았었죠. 이게 좀 다양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결론으로 가자면은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추가로 엑스트라견 보미까지 해서 4마리의 강아지와 함께 이 게임을 만드는 여정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강아지들이 해주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죠. 실패를 했죠. 네. 4마리 모두 버튼을 자발적으로 누르려는 강아지는 없었고 버튼 위에 손을 올리는 것부터가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화면에도 관심이 없었고 소리에도 그렇게 크게 많이 관심을 안 가졌던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의 인터페이스들은 다 저희가 생각한 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었죠. 나뭇가지 정도는 네, 저희가 나뭇가지 예측은 정도, 했었죠. 네. 그래서 뭔가 저희의 이런 실패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있었고 뭐 저희가 이제 공간도 되게 실험 장소도 좀 안타까웠었죠. 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집에서 하는 거였어요. 집이 가장 안정적이고 뭐 소음도 안 들리지만 구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에 찾아오면 안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 침입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다른 맥락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강아지들의 다 공간이 저는 좀 되게 미안했던 게 뭐 반려동물 카페라던가 야외라던가 이런 좀 불안정한 환경에서 만났던 것도 실패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지만 이제 가장 큰 거는 저희가 버튼이 굉장히 생소했다는 거죠. 사람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강아지도 누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은 이건 웬걸 전혀 관심을 보이지조차 않더라. 그렇죠. 전혀 관심도 없었고 루돌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구조와 안 맞는 높이 같은 경우에는 복둥이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사실 이게 되게 이게 좀 부품에 약간 공간이 필요하니까 적당히 이 정도 사이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좀 큰 사이즈로 조금 더 낮은 걸 원하긴 했었는데 또 이제 기성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높은 걸 골랐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이제 그 서서 누를 수는 없는 높이였죠. 네. 근데 뭐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개의 손은 앉아서 하는 거다라고 신체 구조상 그 앞발을 높이 들기 힘들다는 것도 되게 나중에 알고 그랬어갖고 그래서 이제 좀 나중 버전이 높이가 낮아졌죠. 그래서 높이가 낮아졌지만 그래도 실패를 했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뭔가
더 낮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예 바닥에 아까 그 맨 처음에 마인크래프트 눌렀던 강아지처럼 진짜 바닥 바로 위에 있어서 그냥 손만 올릴 수 있는 그런 높이여야 되나 생각을 했었고 또 프로토콜이 전혀 구축이 안 됐다는 거 따라서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인터페이스랑 프로토콜이랑 어떻게 생각하면 보면 이제 비슷할 수도 있는데 프로토콜은 좀 더 약속에 가깝고요. 뭐 이제 아까 루돌프가 딴 데를 봤을 때는 싫다라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주인이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고개를 돌리는 건 싫다라는 것도 이제 약속된 표현이니까 그럼 뭐 이게 의도된 명시된 프로토콜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고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 쓰이는 프로토콜은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크기로 몇 번째 순서대로 이렇게 보낼 거야라는 같은 이제 규칙인 거고 이제 그래서 똑같은 인터페이스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고 뭐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가 않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뭐 일단 그런 문자 같은 것도 일종의 언어도 프로토콜일 수 있을 테고 뭐 개와 인간 아니면 개와 기계 사이에서 프로토콜이 어떻게 구축할지 아니면 이게 범용적으로 구축이 가능할지는 뭐 좀 되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실패 이유들을 저희가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떠한 뭔가 의의 그리고 시사점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인터페이스, 규칙, 결과 이렇게 세 가지 층위를 통해서 게임을 만들려고 했던 이 초기 기획은 결국에는 이제 개 게임을 만들어 보는 입장에서 감각, 훈련, 보상의 문제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강아지가 어떤 감각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고, 근데 이제 그러한 감각이 이 버튼을 누르는 감각이 굉장히 익숙지 않다 보니까 훈련을 동반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훈련이란 것은 좀 강압적인 행동이 아닌가 혹은 되게 뭔가 수동적인 먹이를 통해서 뭔가 반응하도록 만드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라는 또 성찰을 하게 되었고요. 어떤 것이 놀이인가, 이것은 훈련인가 놀이인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고민들도 생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에 관한 것도 과연 걔가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 어떠한 보상을 얻어갈 것이냐. 사실 노즈워크 같은 먹이를 찾아가는 게임 같은 경우는 보상이 굉장히 명확해요.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보상이 없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먹이가 없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비단 저희가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얻은 것 이상으로도 실제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훈련을 시킬 때 혹은 내가 뭔가 간식을 줄 때 그냥 단순히 간식을 주고 손을 시키고 이런 것 넘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사점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개를 위한 게임은 가능한 걸까요, 선생님?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은 개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반려종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 일단은 없잖아요. 그 프로토콜이라는 것들이 주인과 개마다 다 다른 상황이라서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개와 오랫동안 같이 프로토콜을 구축을 해서 개한테 이제 이 게임은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개가 이제 제가 그 프로토콜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리고 분명히 그게 가능한 그룹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개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범용적으로 동작을 하진 않겠죠. 주인과 개마다 프로토콜이 다를 테니까. 하지만 이제 뭐 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공통적으로 개들이 반응을 했잖아요. 이거는 물어서 당겨본다 같은, 물어서 가지고 가려고 한다. 그런 종류의 그런 개의 감각적인 그런 인터페이스가 나오고 그리고 개한테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수단 같은 것들이 좀 더 지금도 사실 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것들을 마치 그럴싸하게 실제로 동작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개가 정말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런 전자장비들이 뭐 개가 짖는 소리를 딥러닝을 해갖고 뭐 찾아준다 같은 시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뭐 그런 시도들이 어느 정도 나중에 완성이 돼서 정말 나는 이거 싫습니다. 나는 이거 좋습니다. 이건 재밌네요. 계속 하고 싶어요 같은 것들을 개한테 피드백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쉬워지죠. 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제 게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찾아가야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규칙과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래에서는 개가 이제 반려종이 자기가 직접 원하는 걸 얘기를 하고 뭐 주인을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 주인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으니 다른 주인을 찾고 싶습니다라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은 좀 이제 주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놀이를 찾아갈지도 모르죠. 네, 그럴 때가 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개를 위한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실패를 겪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몇 가지 고민할 지점들을 얻어갔다는 점에서 꽤나 의미가 있었던 거. 나쁘지는 않았었던. 네,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전시를 통해서 이러한 저도 개발자님도 개를 위한 게임을 만들어 본다는 시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일생 동안 경험할 수 없는 일을 해본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인간 중심적인 그렇죠. 사고에 빠져 있구나라는 너무너무 알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되게 유의미한 프로젝트였고 여러분들도 이 이제 참여한 멍멍이들의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가 던지지 않은 질문들도 새롭게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의 도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